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자치단체가 쓰고 남은 예산과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순세계 잉여금을 놓고 최근 청주시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순세계 잉여금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위주의 선별적 재난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놓고 벌어진 청주시의 재난지원 논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 단어가 생소하고 저도 사실 처음 이제 듣게 된 그런 단어인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행정관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청주시가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즉 남은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초과세수, 그러니까 연초에 1년 동안 걷어들일 세금의 액수를 정하죠. 그게 세입을 추정하는데 그 추정했던 세금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걸 초과세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지난해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용역 계약을 포함해서 또는 실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하면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한 1,7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순세계 잉여금이다. 물론 여기서 중앙정부가 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고 남은 이제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세계 잉여금은 주로 이제 어떻게 많이 쓰여질까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월 정도, 2월 정도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에 올해 이제 전체 예산 계획을 수립하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사전에 예측해서 일부는 이제 본 예산에 포함을 하지만 상당수의 액수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추경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 일부는 그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같은 게 추가로 좀 올 경우에는 매칭 예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매칭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정책 사업을 계획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 쓰기도 하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주시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관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고 대략적인 그렇습니다. 규모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고 또 이렇게 쌓이게 된 어느 정도 상당수가 쌓였다면 그 쌓이게 된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그 2020년에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 한 2,459억 원이 쌓였었고요. 그 또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도 뭐 매칭 사업비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서 쓰였고요. 또 2021년도는 아직도 그 2월 말로 해서 결산이 좀 나봐야지 알겠지만 대략 한 3천억 원의 안팎의 그 가결산으로 좀 추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그 3천억 원에서 본 예산을 갖다 한 885억 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아까도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국도비 그 시비 매칭 사업비로 한 1,000억 원이 그 예상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필수 경비 부분이 한 260억이 지금 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안 사업비, 특히나 여기서 가용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지원 사업비가 여기 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한 855억 원으로 인해서 이 총 예산 그것이 3천억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정확히 추계는 안 됐는데 애초에 청주시가 추계했던 거는 3,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은 3,000억 내외. 뭐 내외의 개념이 뭐 한 3,300억 대도 내외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직은 이제 명확치는 않은데 3,000억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의 경우가 한 2,400억 정도 초과 세수가 남았었는데 지난해는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재정적 수요가 높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해 보니까 3천억이 넘는다. 이게 전체 본예산이 한 9%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가 재정 계획을 정말 제대로 세우고 또 필요할 때 제때 그 재정 지출을 한 거냐. 그래서 시민들의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쳤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안일하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시기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민단체가 이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청주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을 요구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뭐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1차적으로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는 거죠.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순세계 잉여금 중에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초과세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재정 그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년에 예상을 하는데 청주시 정도 규모의 도시가 1,400억이나 초과세수가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면 초과세수가 이 정도 들어올 것을 언제쯤 예측 가능하냐 이렇게 보면 대체로 한 6월 전후면은 청주시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개인소득세 신고가 보통 4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몇 차례 추경을 할 기회도 있었고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도 있었어요. 네. 그 당시도 성명서도 나가고 또 당시에 이런 시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주시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액수는 뭐 기본적인 최소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개인 모든 청주 시민에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원을 해라. 그럴 경우에는 안 그래도 그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재난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메꾸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의 경제의 어떤 순환 구조를 좀 살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청주시 입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입장인가요, 청주시? 네. 네, 그 청주시는요, 그 기존의 어떤 그 추경 예산과 이제 나갈 그 예산을 또 짜 놓은 상태에서 그 한 400억 가량을 갖다가 추가 경정 예산에 그 코로나 대응 그 예산으로 그 선별적 그 보편적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특히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화폐로 그 또 나름대로 지역 화폐에 또 자기 그 청주시에서 입장이 그 2019년도에는 42억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했고요. 또 2020년에는 한 2,543억 원의 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에는 또 4,72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라는 그 입장 아래 어떤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 대안이 없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그 지역 화폐로 해서 한 1,000억 원 가량을 갖다가 그 지원하는 케이스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주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필요로 했던 2020년, 21년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로 인해서 지금에서야 추가 경정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재난지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그 선별적 보편 지원을 갖다 한다는 데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하고 그 차상위 계층 네. 그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도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지급에 대한 그런 의지가 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청주시가 아마 그 현재 밝히고 있는 건 2월 중에 조사를 해서 네. 지원 대상을 선별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밝히고 있죠. 선별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과연 청주시가 정말 맞춤형 선별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만한 실증의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실증의 피해를 정말 더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중앙정부에서 선별 지원했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그 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그 중앙정부가 그 코로나 그 이 지원 예산을 만들어서 피해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얹혀서 그냥 청주시가 한 번 더 지원하는 꼴이 되면 그건 정말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문제 지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저런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부랴부랴 400억 정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네. 그 행정관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보편적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선별적으로 잘해서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점이 있지만 지금은 청주시가 한 번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청주 시민들한테 그 나눠준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지금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 시민들을 위한다라는 마음에 어떤 표시를 갖다가 하는 면에서 정말로 그 보편적 지원보다는 지금 시급하게 그 청주 시민에게 모두에게 작은 액수이지만 10만 원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의도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격하게 네. 공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청주시 외 그 충북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상황은 좀 어땠는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충북 도내 그 11개 시군 가운데 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요. 청주를 포함해서 그 충주, 괴산, 증평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 음성, 진천, 옥천, 영동은 1인당 그 10만 원씩, 또 보은 단양은 1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나 그 청주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규모가 비슷한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인과 종교시설에다가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정을 또 내리셨고요. 그리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천 페이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정책적 발행을 통해서 1,098억이라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기로 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인 창작 지원금으로 해서 그 도비 50만 원과 그 성남시 5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0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또 했고요.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종교시설의 재난방역지원금으로 50만 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문화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한 전주시에서도 그 1,000억 원의 잉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지를 갖다가 지금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누구나 그 비슷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그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받고, 많은 곳은 아마 그 75만 원까지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 시민이라는 이유로 보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적이 있고, 그리고 그 청주시가 해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 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주 페이를 통해서 이런 그 지역 커피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청주시가 그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건 맞죠. 그런데 이건 사실 그 중앙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해서 그 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가 지원을 한 예산에 청주시 예산을 붙여서 그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주시가 이것을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그건 또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에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그 따라서 그냥 그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국의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초지자체의 절반 가까이 한 116곳이가 17곳이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우리 충북 지역도 절반이 넘는 지역이 지원을 했는데, 청주시가 반드시 이 선별 지원을 해야 됐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시민들의 좀 요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의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이제 충북에서는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청주시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그 매칭 사업비에 대한 그런 그 SOC 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있을 그 행사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책정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나눠줄 수 있는 그 액수가 좀 적고요. 특히나 또 항변하는 이유가 또 청주시가 그 복지 수요가 많다라는 이유로 또 거부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그 하다 보면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비 같은 점에 대해서 그걸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한 400억 정도의 규모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1인당 지원을 해도 800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400억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초과 세수가 1,400억 이상 들어온 상태에 있다고 하면 청주시 특히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지급 가능한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단체장의 소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저희 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또 삼고 있는데, 그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이 네. 이렇게 소신으로 선별 복지를 하겠다, 선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행정관님은 어쨌든 보시기에 같은 당이지만 좀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좀 예, 필요하다, 같은 이렇게 당이지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그 민주당의 정책 방향하고도 잘 네.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뭐 효과라 하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네, 뭐 재난지원금을 청주시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국가 그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하면 그 세대당 그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뭐 한 40만 원 1인당 해서 지급이 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3달 사이에 그 모든 그 돈을 갖다가 다 그 지역에서 소진을 또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식당, 또 마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피해 업종에 대해서 피해 액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경제의 승수 효과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건 당장에 이제 필요한 것은 뭐 월세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이 소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면 그냥 거기서 머물고, 이게 경제의 순환 구조 속에서 이것이 소비로 지출이 되고, 그러면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일어나고, 매출 증가가 다른 소비를 촉진하는, 이렇게 해서 지역 소상공인 경제가 또는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앙정부가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첫 번째 100% 지원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그 체감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했었고, 지난번에 88% 지급했을 때도 실적인 매출이 그 소상공인들이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는 매출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냥 그 정부가 주는 지원금 가지고 근근히 연명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스스로 매출이 올라가서 그 자기의 돈을 가지고 뭐 지출할 때 지출하고 쓸 때 써야지 스스로도 당당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를 대선도 그렇고 또 지방선거도 이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청주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계획이 된 대로 추경 예산에 또 추경이 돼서 한다면 4월 추경에 아마 올라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아마 집행이 또 되는 걸로 또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또 6월에 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선거를 떠나서 정말로 청주 시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약간 하시라도 빨리 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어떤 지금 어려움들을 갖다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들의 어려움을 좀 달래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뭐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정말 길거리를 나가보면 빈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오미크론이 최근 확산되면서 뭐 그런저런 매장에 가봐도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출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업종에 대해서 정말 두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하게 하고 그래서 추경도 계속 뭐 35조니 50조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설 전에 지원했으면 딱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좀 늦었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저는 판단을 좀 새롭게 해서 보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선별하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재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치를 하는데 이제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패널분들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밝혀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마치 어떤 정치권의 기본소득과의 어떤 논쟁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빨리 적지적소에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선별적으로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기준 자체를 갖다 명확하게 좀 해주고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또 안 받는 분들도 또 이해가 가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가야 또 지방 정부를 믿고서 정말 우리 청주 시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지금에서는 정말 적시적소에 빨리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갖다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뭐 여러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리랜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선별적 지원으로는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 분들 또는 최근에 새로 개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 이런 분들은 선별 지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는 그런 어려운 영역을 메꿔주는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선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좀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